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는 이전 시대랑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 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노력했지만 보낸 현, 주현이 있고요. 보내지 못한 현, 속현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330개의 군현에 모두 지방관을 보낸다라고 해서 전통시대 때 가장 행정력이 강했던 그 시기가 바로 근세 조선입니다. 자, 보시면 지방제도의 특징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조선은 전국을 팔도로 세종 때 8도로 정비를 했고요. 자,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해서 전국에 약 330개의 군현을 뒀고요. 여기에 지방관을 모두 보낸 거예요. 자, 지방관 파견입니다. 자, 왕권의 대행자로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 레벨이죠. 그 다음 수령, 지방관입니다. 사또들, 지방관을 모든 군현에 파견했다. 자, 보시면 군현의 등급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군현의 등급을 볼 때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위에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이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외직,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8도가 있고요. 8도 밑에 부, 목, 군, 현이다. 이건 고을의 중요성에 따라 그래요. 좀 레벨이 좀 높은 동네는 부란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거나 등급이 낮으면 현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도에는 관찰사가 갑니다.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진 않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되 부, 목, 군, 현이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이 있는데 이것이 관찰사의 모두 직속 부하예요. 요건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그 고을의 인구와 토지 크기에 따라 부목, 군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인 수령도 이 등급이 다 달라요. 뭐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작은 게 현감인데 이 육품이에요. 육품 이상이 지방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뭐야? 그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사람 1등만 육품이 돼요.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행정체계상으로 모두 정렬적으로 관찰사의 관할 아래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서울시 밑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중구가 있고요. 그 밑에 뭐 필동이 있다. 보면 서울시 중구 필동. 그래서 이것이 직렬화되어 있죠. 필동에서 중구, 중구에서 서울시 이렇게 해서 뭐야? 상위 이런 개념이라면 보시면 팔도의 경우 뭐냐면 작지. 현령의 상관이 군수가 아니에요. 현령의 상관은 관찰사예요. 군수도 관찰사예요. 목사도 관찰사예요. 자, 그 다음 부윤부사도 관찰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관찰사가 뭡니까? 모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서울시에 있는 뭐 시장이 있으면 뭐 시장 밑에 구청장 밑에 동장 이게 아니고 모든 이 군현 이것이 모두 도지사 밑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령 현감의 직속 상관이 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렬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시험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현 폐지. 전국의 주민을 국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해서 속현이 없어졌다. 여기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행정구역 폐지. 자, 고려시대의 하층 평민 거주지 향소 부곡도 정책적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정방지.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의 방지인데요. 자, 임기제를 실시하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한 다음에 특정한 지역 가서 거기서 근무할 때 평생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죠. 이게 돌리죠.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고인물이 썩어. 그래서 뭡니까? 지방관의 임기제에서 관찰사는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1년입니다. 수령은 5년입니다. 회장 5년. 그래서 5년 지나면 돌려야 돼요. 계속 해당하는 지방관이 거기 눌러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해당하는 지역을 사실상 뭐야? 수령이 지배하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뭐 군대도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뭐 3사단장 평생직이다. 그럼 3사단이 뭐야? 합병화 돼버리지. 개인 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피제예요. 자, 관리가 자신의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피제. 그래서 부정의 방지에서 상피제다. 자, 그럼 여러분 고향이 뭐 안동이다. 그럼 안동에서 올라와서 과거급제한 다음에 안동으로 지방관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야? 내가 안동 사람인데 과거급제한 다음에 글로 가서 뭡니까? 지방관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다른 동네 보냅니다. 다른 동네. 자, 이것을 뭡니까? 이거 좀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상피제.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방행정조직 외관제입니다. 8도입니다. 기본적으로 8도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9년제가 정비되면서 태종 때입니다. 태종 때 전국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강원, 함경의 8도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럼 도의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야? 전라도. 해당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랑 나주에서 전라도예요. 그럼 경상도는 뭐야? 경주랑 상주가 중요해서 경상도. 이런 식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충청도의 경우 당연히 뭐야? 충주랑 청주고요.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게 지금의 뭡니까? 도 이름이다. 경기도는 어때요? 서울 근처란 뜻이죠. 경기란 말 자체가 서울 근처란 뜻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옛날 고려시대 경기도는 개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선시대 경기도는 뭡니까? 서울 중심으로 옵니까?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8도고요. 지방의 최고 행정단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관찰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청인 가명 어떤 거야? 해당하는 관찰사가 지금의 뭐 도지사 같은 거라면 도청이지. 도지사가 있는 사무실 도청. 그래서 뭐야?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가명 이런 거죠. 그래서 업무를 감당합니다. 자, 임기는 1년 360일이고요. 360일. 자, 임무는 전국 8도에 각각 임명돼요. 그래서 부목 9년의 수령을 비롯한 포함한 모든 지방관에 대한 지휘, 감독, 규찰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자, 인사 성적까지 평가요. 중앙에 보고하는 감독관의 임무와 지방면에 대한 행정기능은 행정관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서 뭡니까? 관찰사. 해당하는 도의 최고 지방관은, 이 관찰사는 감찰 행정 군사권을 가진 중요한 직책입니다. 임기가 짧은 거예요. 너무 권한이 막강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목 9년입니다. 부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특별한 지역, 시 같은 개념이라면 9년이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고을의 인구와 토지 크기에 따라 구분했고요. 9년이 지방행정의 중심이다. 부나 목이 수한 지역이에요. 좀 삐까뻔쩍한 고을 동네가 부목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9년이다. 자, 장관은 목민관입니다. 자, 부사, 목사, 현감 등이 왕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방관입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1800일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수령의 7가지 업무인 수령칠사예요. 수령의 임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걸 낼 때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걸 낼 수는 있긴 한데 뭡니까? 이거 외우느니 뭡니까? 이거 외우느니 다른 걸 공부하기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 처음부터 외우지 마시고요. 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야?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세와 공물징수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어떤 거야? 수령의 임무가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뭡니까?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권한은 행정, 다스리고요. 사법, 재판하고요. 전쟁 나면 군대를 지휘합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분리돼요? 나중에 갑오개혁 때 가서 분리되는 거예요. 요건 알아두시고요. 자, 향리입니다. 자, 수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의 각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이다.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6방입니다. 가장 높은 건 2방이지. 핫도답쇼 해서 옆에 2방, 호방, 형방 이렇게 6방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있고요. 그 3은 누가요? 토착의 향리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뭡니까? 100%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조세와 공물의 징수를 누가? 지방관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지역의 유력자. 상리층이 있습니다.
향리가 있는데 요 향리층은 뭡니까? 조선시대 때 신분은 중인층에 해당합니다. 중인층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향리가 조선시대는 뭡니까? 수령을 보좌. 그러면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향리가 알아서 수령의 업무를 한 거지. 근데 조선시대의 경우 뭐야? 수령을 보좌. 도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뭡니까? 아전으로 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토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했다 해서 중인층입니다. 이들은 무보수예요.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 많습니다. 신분 상승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중인층이거든.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뭡니까? 향리는 고려시대까지 실질적 지배자인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뭡니까? 보좌, 도움만 주는 세습적 아전으로 격화시킵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납니다. 뭘 비교하는 거야? 고려시대 향리와 조선시대 향리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 조선의 향리는 힘이 고려시대보다 없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경절이에요. 경절이. 고려시대 중엽부터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 향리 중에서 경절이를 뽑아 서울에 뭡니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야, 너 서울에 올라가서 뭡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분위기를 좀 파악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을의 공무를 수납, 연락사무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지방에서 서울로 파견 보낸 이 향리를 경절이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각종 세력과 결탁해서 뭡니까? 나중에 이 경제 파트에서 이 공납의 폐단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때 방납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방납의 원흉 중에 하나가 이 경절입니다. 농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향리 비교. 왜 이게 여기 나와 있냐면 전범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뭡니까? 비교해서 보시되 자, 그래서 고려시대 뭡니까? 외역전, 보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무보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뭡니까? 일품군. 공병대입니다. 노가다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조선시대가 뭡니까? 잡색군에 소속되지만 예비군입니다. 지휘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려시대 문과응시 해서 뭡니까? 과거에 제한이 없어요. 대술과나 명경과를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문과만 응시가 불허합니다. 과거의 종류에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당연히 유교랜드고 선비나라니까 문과가 출세 코스거든. 문과 응시를 불허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출세할 수 없는 거지.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리통입니다. 9년을 면리통으로 세분화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의 면이나리랑 뭡니까?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굳이 얘기하면 뭡니까? 뭐 지금의 통이나 반 이런 거죠. 통장님, 반장님 이렇게 있지. 그런 개념이에요. 지방관이 없는 정말 작은 단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5가 작통. 첫 집을 하나로 묶어 통으로 편성합니다. 향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했다. 역할은 수령의 명령을 받아 인구 파악부터 부역 징발을 담당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님이 뭡니까? 이 뭐 예비군 수집 통지서 돌리듯이 뭐 그런 거예요. 자, 의인은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 구석구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면리통은 또 뒤에 배워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비교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자, 양반 중심 향촌사회 성립이다. 자, 정비 과정.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세왕조를 개창한 신진사대부는 이제까지의 9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뭡니까? 향리들을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사회를 확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관 제도가 유향소와 경제소로 분화 발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유향소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방입니다. 중앙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지방이 있다. 뭡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뭘 보내요? 수령을 보내죠. 수령을 보냅니다. 수령을 보내면 뭡니까? 해당하는 지방에 뭡니까? 있는 수령 밑에 아전이 있지. 수령 밑에 아전이 있다. 라고 해서 뭡니까? 수령과 아전. 이렇게 해서 뭡니까? 중앙에 파견한 관리가 관청에서 일하는 거야. 이게 중앙 집권인데요. 근데 지방에 가니까 뭡니까? 지방에 가니까 뭡니까? 그 해당하는 지방에도 양반들이 있겠지. 그 양반들이 뭡니까? 자치기구를 만든 거예요. 할 때 뭡니까? 양반의 자치기구. 양반들이 모여서 뭡니까? 자치하는, 알아서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양반들 회의하고 하는 뭡니까? 자치기구가 뭐야? 이게 유향소예요.
유향소는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성은 향토의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었다. 운영은 각각 임기 2년 임기의 짱인 좌수와 그 다음 차석인 별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수랑 별감이 뭡니까?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동네가 안동이다. 그럼 안동 지방에 유향소가 있고요. 거기에 뭡니까?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야.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임원. 여기는 유향소의 임원이 뭡니까? 좌수와 별감이 향임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뭡니까? 규약을 만들어요. 자율적으로 뭡니까? 규약을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향임직. 조선 전기는 향회에서 선출, 경제소의 보고 임명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은 어떤 거야? 지방행정에 참여했다. 수령을 보조하고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특정한 지역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안동이다. 안동지방이다. 안동지방이다. 뭡니까? 안동지방에 뭐가 있어요? 우선 수령입니다. 지방관. 수령이 있어요. 수령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죠. 수령이 뭐 집 내려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또 별개로 뭡니까? 여기에 유향소가 있는 겁니다. 유향소. 예, 유향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뭡니까? 그럼 여기는 뭡니까? 수령 뭡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공권력이 내려온 거고, 유향소는 뭐야? 해당하는 지방에 있는 뭡니까? 무슨 노인회 이렇게 모여서 뭡니까?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뭡니까? 자치기구예요. 그럼 이 유향소에 한 일이 뭐야? 수령을 뭡니까? 보조하는 거야. 수령에게 우리 동네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향리. 수령 밑에 있는 뭡니까? 중인층. 향리를 뭡니까? 휴찰합니다.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풍속규정. 수시로 향회입니다. 그래서 유향소. 해당하는 동네 유향소의 총회가 향회예요. 여론을 수렴하고 백성을 교화했다. 해서 뭡니까? 여기에 있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풍속규정이다. 풍속규정은 뭐야? 상장제례. 여러분 보시면 고려시대 때 뭐 상당했을 때 장례 치를 때 제사 지낼 때 불교식으로 하지. 불교나 뭐 민간신앙 등등등으로 하는데 조선시대에 뭡니까? 유교랜드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조선시대 뭡니까? 상장제례 등의 풍속을 뭘로? 유교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명절 때 뭡니까?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면 다 유교식으로 하죠. 대부분. 이걸 뭡니까? 뜯어 고치는 걸 누가 한 거야? 유향소가 한 거예요. 동네에서 뭡니까? 야, 우리 앞으로 불교식 하지 말고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풍속교정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자, 수령의 7가지 업무 중에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를 예전에 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봤을 때 그때 뭡니까? 이게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풍속교정. 풍속규정은 뭐야? 수령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 뭡니까? 지방에는 자치기구인 뭡니까? 유향소의 업무예요. 풍속규정입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소입니다. 이건 국가기구예요. 한양의 국가기구 뭡니까? 경제소다. 자, 초기부터 경제소 수도에 둡니다. 뭡니까? 그 지방 출신의 고관을 책임자. 유향소와 정부 사이 연락관계를 긴밀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앞에 예를 들게 안동이지. 뭐야? 안동이 고향인 뭡니까? 뭐, 이조판서다. 이조판서가 지금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조판서가 행안부 장관이니까 중앙에 업무를 하는데 뭡니까? 이 이조판서 뭐야? 이조판서가 뭡니까? 한양. 어디에? 서울에서 뭡니까? 경제소에 뭡니까? 고향이 안동이니까 안동 담당 경제소 관리를 겸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안동이 고향. 자, 이조판서가 뭡니까? 고향. 고향에 있는 유향소. 유향소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해서 뭡니까? 통제를 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고향이 안동이지. 안동 지방에서 뭡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안동이 고향인 이조판서를 같이 잘라요. 그래서 뭡니까? 야, 니네 동네는 반역의 동네니까 앞으로 니네는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내가 고향이 안동인데 시험 잘 봐서 출세해서 뭡니까? 서울에서 이조판서 우와 대감이야 라고 할 때 동네 수시로 연락하면서 뭐야? 야, 지금 서울 분위기가 이러니까 동네에는 유향소에 있는 양반 어르신들 거기는 지방관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하는 걸 누가 한 거야? 경제소가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 왕건이 만든 사심관 제도랑 뭡니까? 비슷한 거지. 이게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유향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로써 향촌 자체를 허용. 어떤 거야? 유향소는 존재해. 하지만 뭡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향촌 자체를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예, 그래서 시대별 지방제도의 변遷 보시고요. 우리 앞에 얘기했죠. 보시면 유향소가 이 지방에 있습니다. 유향소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뭡니까? 경제소에서 유향소를 뭡니까? 통제하는 거지. 좌수나 배감이 뭡니까? 유향소의 임원, 향입니다. 좌수나 배감이나 뭐 풍헌 뭐 이런 식의 명칭이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뭡니까?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 자, 다음은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향 부곡소도 일반 군현 승격시켰다. 작은 군현을 통합 330개의 군현을 두었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지방관을 모두 파견했다. 더 보시면 이건 중앙 집권인 거예요. 권력을 수도에 집중시키는 거지. 자, 그럼 시험의 경우 뭡니까? 뭐가 나오냐면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이걸 대비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향약과 각종 계다 이건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향약은 또 뒤에 배워요. 향촌의 규약이야. 그 다음에 유향소 앞에 얘기했지. 이건 자치고요. 서원은 뭡니까? 지방에 있는 산입학교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뭐 향규가 있다. 이건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 이건 분권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역참제. 말 타고 가면서 뭡니까? 계속 말을 갈아타고 옵니까? 알리는 일종의 교통 시스템이에요. 조은제. 서울로 태국을 실어 나르는 거지. 봉수제, 봉화예요. 지방에서 전쟁, 뭐 별난이 일어나면 뭡니까? 빠르게 알릴 수 있게 하는 게 봉수. 이건 뭐야? 중앙 집권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통신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신찬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이건 또 문화 파트에서 배울 내용인데 어쨌든 문제는 종합적이니까 지금 나왔어요. 어떤 거냐? 중앙 집권을 위해서 뭘 만든 거야? 조선시대 전기에는 이제 내가 지방관으로 내려갈 때 뭡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야지 가서 지방관 할 수 있지. 그래서 통치를 위해서 지도와 지리사를 만든 거예요. 지방관이 이쪽 동네 가니까 이쪽 동네는 물산이 어떻고 지리가 어떻고 알아야지 가서 뭡니까?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디귿과리는 뭡니까? 중앙 집권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답이 5번이 돼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뭡니까? 계속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조선시대 나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수령칠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세와 공물징수. 이건 뭡니까? 가는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지방민의 자치입니다.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주찰, 지방령에 참여했다. 이거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유향소죠. 유향소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가의 권력 강화를 위해 상피제. 앞에 얘기했죠. 상피제는 뭐야? 지방관의 부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권력 강화. 어떤 면에서 제한인 거지. 그 다음에, 자, 나의 과수와 별감을 선출, 자율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게 유향소. 요 답이에요. 그 다음에, 가가 파견된 9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그건 뭡니까? 고려시대랑 비교하는 거지. 조선시대는 뭡니까? 330개의 9년에 모두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향약이나 서원보급. 우리가 앞에 비슷한 지문을 봤죠. 그래서 뭡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의 권한, 지방관의 권한이 유향소보다 커졌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향약과 서원은 오히려 어떤 거야? 지방민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식의 기능을 해요. 중앙 집권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방관하고는.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짧지만 강렬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수령의 직무와 거리가 먼 겁니다. 제가 앞에 이런 문제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언제 다 외웠다 보시면 뭡니까? 1번이 풍속교정이네. 1번이 풍속교정. 1번이 풍속교정입니다. 답이에요. 앞에 얘기했죠. 풍속교정은 누가요? 유향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와 부역의 징발, 군대의 정비. 향리의 규찰은 뭡니까? 유향수도 하지만 당연히 수령도 해요. 향리를 규찰하는 건. 내가 지방관이고 밑에 일할 때 뭡니까? 너 잘한지 잘못한지 뭡니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뭡니까? 이 풍속규정은 뭡니까? 유향수만 합니다. 오로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